이 사람이 다른 동물들보다 잘 배우는 이유는 메타인지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동물들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마다 메타인지 역량은 차이가 있고 이는 학습 역량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이 공부는 자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내가 모르는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고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타인지력과 성적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실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뇌를 3차원 자기공명 영상으로 촬영한 결과 국어와 영어, 수학 점수가 높은 학생일수록 이 전자의 화백질이 두꺼워졌습니다. 이 회백질이 두껍다는 것은 신경세포가 많다는 것, 즉 그 영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자위압은 메타인지 역량이 발달할수록 활성화됩니다. 다행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메타인지 역량은 후천적으로 강화할 수 있으며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IQ보다 더 큽니다. 너덜랜드 라이텐스 대학의 베이먼 교수는 25년 동안 연구한 결과 메타인지가 IQ보다 성적과의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Q가 성적의 25%를 설명하는 반면 메타인지는 성적의 40%를 설명합니다. IQ는 오랫동안 훈련해도 나아지기 어렵지만 메타인지는 성공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IQ는 비슷하지만 남자보다 여자의 EQ, 즉 감성지수는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여자가 남자보다 거울을 더 많이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거울을 100배는 더 많이 볼 것입니다. 이 별것도 아닌 듯한 행동들이 굉장한 차이를 낳습니다. 이 거울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행위이다. 내가 남과 어떻게 다른지를 인식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남과 다른 나에 대한 인지를 통해서 나의 특징점을 알게 되고 그러면 나는 나를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 거울을 통해서 표정의 변화를 인지함으로써 타인의 감정 변화도 예민하게 알아챕니다. 이 감성지능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반면 거울을 잘 보지 않는 남자는 눈치가 없다는 핀잔을 자주 듣습니다. 매일 5분에서 매일 30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역량 향상의 바탕이 되는 메타인지는 어떻게 강화할 수가 있을까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과의 리사손 교수는 인천 하늘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메타인지 실험을 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전혀 언급성이 없는 50개를 고해주고 외우게 했습니다. 학생들은 두 가지 공법을 활용했습니다. 반복해서 있는 재학습, 스스로 문제를 내고 스스로 맞추는 셀프 테스트 같은 학생이 같은 난이도로 공부할 때 어떤 공부 방법이 더 좋은 성과를 냈을까요? 결과는 재학습의 43점, 셀프 테스트 53점. 셀프 테스트는 공부하는 학생들의 점수가 10점이 더 높았습니다. 같은 사람이 단지 공부법만 밖에 풀 뿐인데 점수 차이가 10점이나 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지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역량 향상의 지름길입니다. 이 아는 것을 반복 학습하는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에 모르는 것을 반복 학습하면 전반적인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모르는 것을 놓치고 지나치는 일도 줄어듭니다. 반복해서 틀리더라도 틀린 경험이 기억에 남아 공부한 내용을 뇌에서 쉽게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공부
방법의 차이가 누적되던 커다란 차이를 만듭니다. 이 메타인지는 인생의 모든 방향에서 중요합니다. 달리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지금 나의 달리기 수준은 5분도 연달아 뛰기 힘들지만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매일 30분씩 쉬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한 7분쯤 달리다가 지쳐도 도저히 못 뛰겠다면 포기를 하고 맙니다. 성취가 아닌 실패를 맛보게 되고 그러면 다음날에는 시도조차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리기가 기분 좋은 경험이 아닌 기분 나쁜 경험으로 각인되고 이는 앞으로의 운동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먼저 셀프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먼저 뛰어보는 것입니다. 보통의 체력 상태에서 조금 힘들지만 해낼만한 수준은 몇 번이나 뛸 수 있는지 측정해보는 것입니다. 이 5분이 나에게 최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향후 일주일 동안은 5분씩 뛰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3일마다 1분씩 달리는 시간을 늘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수준에 맞는 달리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매일 성공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3일마다 1분씩 달리는 시간이 늘어나는 일취월장의 경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경험은 달리기를 꾸준히 해나가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5분의 달리기나 1분의 증가는 매우 보잘것없어 보이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1년은 365일입니다. 꾸준히 해나가기만 하면 1년 후에는 2시간을 달릴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정도를 아는 메타인지도 중요합니다. 머리는 운동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몸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한다? 하지만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현재의 상태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상황이 파악되었으면 이제 나의 목표는 당장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시작하고 쉽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헬스장부터 등록해버리면 그날이 헬스장에 가는 처음이다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상태에 적합한 노력은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운동에 관한 유튜브 영상 시청하기라든가 열심히 운동하는 친구를 만나서 운동법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것이야말로 나의 현재 상태에 가장 적합한 노력이며 느린 듯 보여도 가장 빠른 성취를 가져다 둘 노력입니다. 그것부터 해낼 에너지가 없다면 가만히 앉아서 빠른 시일 내에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고 노트에 써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누적되면 언젠가는 당장에 일어나서 러닝머신을 뛰고 있는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조각 같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뻐근하고 체형이 오히려 더 망가집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답답해서 전문가를 만나서 진단을 받아보았는데 전문가는 평소 생활 자세가 잘못해서 어깨 근육이 뭉쳐 있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길게 들여져서
팔과 복부 근육을 써야 할 때 어깨 근육을 먼저 쓰다 보니 운동을 한 뒤에 자세가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운동가 전문가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받을지 의식적으로 어깨 근육 대신 팔 근육을 쓰기 시작하자 체형이 올바르게 교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인지하면 개선 방법이 보입니다. 이래서 레벨링이 필요합니다. 이 야나두는 동기부여의 시작은 자기인식이라고 봅니다. 그 때문에 야나두는 회원들의 자신의 현재를 객관적이고 정확히 바라볼 수 있도록 레벨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 현재 나의 레벨을 정확하게 알아야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수가 있고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성취감을 느껴서 더 잘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레벨을 단계로 높여가는 것은 강력한 동기부여 기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 야나두는 누적된 100만 개의 레벨 테스트를 진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시작하는 회원들을 레벨 테스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나 영어가 필요한 이유, 영어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그것을 달성하는 기간, 어휘, 비유나 듣기, 문법, 어순 등의 영어 역량의 수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에 맞는 8개월의 쿠럼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회원 스스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의 목표가 영장본인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영어로 작문을 해보지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영장본 수업을 들어도 따라가기가 버겁습니다. 현재 실력은 레벨 2 수준인데 영장문은 레벨 4 수준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준에 맞지 않는 학습을 하면 과적감이 들고 영어에 흥미를 잃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영어 공부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는 몇 개월 동안 뭘 하도록 정확하라고 싶다고 하는 답변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시로 영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이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자유자재로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네 번째로 긴 문장을 말하면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짧은 이메일과 비즈니스 리포트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원어민 같은 발음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으로 왜 영어를 공부를 하고자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저는 무엇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서 그 예시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